개장전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 2주에 한 번씩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려갖고 황 팀장님 모시고 정말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짤막짤막하게 갈게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황 팀장님께서도 앞서 언급이 됐던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좀 시각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포인트가? 네,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진단키트 대장주죠. 시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영업이익이나 실적 규모가 비슷하지만서도 지금 시총 규모가 한 4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액세스바이오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원 그리고 순이익 1,200억 원인데 시젠 역시 한 1,800억 원에 1,6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비슷한 사이즈지만 시총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던 참에 이제 많이 겹쳐서 네,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본의 아니게 저희 방송에서 액세스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네요. 진단키트를 다루다 보니까 이 종목 언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황 팀장님의 시각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코로나 이슈 속에 이 진단키트주 외에 또 코로나 확진자 급증, 코로나 확산세 수혜 또 새로운 포인트로 접근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진단 쪽 외에 또 좋게 보는 건 다시 한번 인테리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집콕 때문에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거의 1년 이상 지속된 얘기긴 하지만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샘, 현대리바트, LG 하우시스 등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중소형주 가운데는 라이온 캠텍이라는 회사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조 대리석과 합성 왁스 하는 전문 기업인데 기존에는 주택, 주방 사업에서 이제 대형 건설사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차입금이나 부채 비율 또한 안정적이라는 회사에서도 매력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온 캠텍. 인테리어가 코로나 속에 늘어나게 되고 그 관련해서 코로나 수혜 관심주로 볼 만한 종목 라이온 캠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둘러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다 무거운데 가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뤄볼게요.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곤 있는데요. 하반기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삼바? 네, 최근에 한 80만 원 중반대에서 계속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아마 실적 발표일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거 보면은 실적 나올 때까지 주가가 좋다. 맞아요. 실적이 나오면은 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호실적 전망의 배경이 CMO 위탁 생산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이제 회사가 어떨까 좀 전망을 해보면 CMO 수주가 본격화될 예정인데다가 이제 메이저 리보액션 요즘에 되게 핫한 mRNA 백신으로 포트폴리오 넓히는 점까지 좀 성장 동력이 될 전망. 이고요. 또 섹터 분위기가 좋다는 점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요인이 미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반년 이상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바이오 쪽에 관심이 모아지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역시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저점 반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 수급까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순매수까지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주력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액세스바이오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진단키트주 중에서는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대장주들이 또 같이 가져야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와 함께 셀트리온 같은 것도 사실 2분기 실적이 그 전망치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없지만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중소형주 CMO 기업으로는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거의 황 팀장님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포트를 짜주시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쭉쭉 한번 스스로의 포트에 잘 정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굉장히 저희에게 맞춰서 속도를 내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 빨리 달려와서 뒷단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은행, 보험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포트에 담아도 괜찮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워낙 커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말 그대로 이 은행 보험주들이 보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연내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오를 수 있는 점과 함께 정부의 어떤 배당 제한 권고 조치도 이번 달부터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까지 투자자가 노릴 수 있는 와중에 실제 지난달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JP모건 주최 그 IR 행사에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는 대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면서 배당의 어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운용 수익이 늘어날 보험사도 되게 긍정적으로 지켜보실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익 증가와 배당 가능성으로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정말 그 좀 안정적으로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트에 좀 넣어볼 만한 종목은요? 탑픽으로? 그 BNK 금융지주가 PBR이 0.3배입니다. 그래서 낮네요.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BNK 금융지주가 2분기에 순이익 컨센서스도 2,200억 원 규모로 형성되는 등 실적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또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대 금융지주 중 하나죠. KB금융도 KB생명 등 어떤 자회사 호조로 하반기에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게임주 얘기 살짝 해볼까요?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 이슈 타고 또 펄어비스, 파노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반기 게임주 선택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아졌는데요. 게임주 내에서는 황 팀장님 게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좀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어제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뭐 카카오 게임즈 말씀하신 뭐 펄어비스 등이 되게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게임은 이제 언택트로 분류되기도 해서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중국 판호 발급 등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반기 주도 업종 중에 하나로 좀 꼽히는 이 게임 섹터 안에서 눈에 띄는 회사가 있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고 시총은 약 5천억 원 정도 되는 조이시티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대형 콘텐츠 그 기업들과 콜라보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디즈니, 픽사, 크래프톤 등 저희가 알만한 어떤 굴지의 그런 콘텐츠 회사들과 협업해서 IP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잘 아는 그 캐리비안의 해적 관련 IP도 확보를 해서 약 4년 전에 게임을 출시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주 매출원으로서 좀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이런 IP 확보 능력을 바탕으로 내년 신작도 출시한 예정인데다가 그 웹툰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웹툰 자회사 로드비 웹툰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 움직임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6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성장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33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수급도 마지막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정도 연속 담아오고 있는 점까지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보 장인이라는 이 키워드가 인상 깊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주식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이 용어가 바로 IP 아니겠습니까? IP 확보에서 꽤나 능력치를 발휘해주고 있는 조이시티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어요. 게임주 내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이제 공략주 가겠습니다. 황 팀장님과 왜 잘 어울리는 느낌의 공략주일까요? SJ그룹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헬렌 카민스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 엄마들은 이 헬렌 카민스키 모자에 대해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잘 어울리세요, 팀장님이랑 느낌도. 그 헬렌 카민스키가 실제로 뭐 2030부터 400 연령대 제한 없이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 워낙 인지도나 네. 시장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제 헬렌 카민스키를 비롯해서 이제 10대와 대학생들 겨냥한 브랜드로 SJ그룹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는 칸골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이 칸골 매출이 가장 대부분이지만 헬렌 카민스키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점이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런 소비재들은 이제 내수가 좀 활성화되어야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좋게 흐르지만 이럴 때 오히려 좀 조정 구간일 때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동반 우상향하는 점이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몇 개 브랜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장 개수와 판매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올해는 뭐 내수나 온라인 판매가 주 매출이겠지만 내년부터는 면세점까지 합해지면서 좀 더 매출의 성장의 속도가 는다는 점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50억 원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J그룹, 칸골, 칸골키즈, 헬렌 카민스키 최근에 선호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 브랜드를 잘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35,000원 잡고 저희 대응해 보겠습니다. 2주 만에 자리하셔서 굉장히 알찬 전략을 빠른 속도로 쏟아내 주셨어요. 자, 오늘 개장 전 성공 전략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